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딩몬스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머신러닝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구직자분들에게 제가 평소에 자주 해왔고 또 해드리고 싶었던 조언과 가이드라인들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대학원에서 딥러닝을 전공을 했었고요. 현재도 딥러닝 스타트업에서 4년차 머신러닝 엔지니어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교육과 멘토링과 같은 활동들을 많이 하다 보니 많은 구직자분들을 만나고 또 다양한 질문들을 받게 되는데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머신러닝 기초는 공부를 했는데 뭘 더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그런 질문에 답해드리기 위해 제작이 되었어요. 참, 그리고 하단에 유료 광고 포함 표시가 보이실 텐데요. 이 영상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지원을 받아서 제작되었음을 사전에 밝힙니다. 영상의 후반부에는 무료 인공지능 교육과정인 이어드림 스쿨에 대한 소개가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인공지능이나 딥러닝과 관련된 많은 교육과 컨텐츠들은 항상 비슷한 예시들을 주곤 하죠. 이미 잘 준비된 학습 데이터를 주고 유명한 모델들을 한번 학습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간단히 로드해서 서버나 클라이언트에서 실행이 가능할 정도로 만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포트폴리오도 딱 이런 과정들을 반복하는 데에 멈춰 있곤 합니다. 자, 당연히 이런 프로젝트를 한번 경험을 하면서 이런 전체적인 과정을 경험을 하고 어떤 과정들이 있는지를 찾아내는 건 상당히 좋은 경험이에요. 문제는 그 이유겠죠. 여러분들이 직무적인 조사가 선행이 되지 않으면 여기서 뭐를 더 공부해야 될지 감이 잡히지 않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저는 항상 여러 개의 토이 프로젝트를 반복하기보다는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새로운 문제들을 좀 설정하고 이걸 본인이 풀어가면서 성장 로그를 남기는 게 신입으로서 최고의 포트폴리오가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잘 준비된 데이터, 간단한 문제, 이미 구현된 모델, 내 눈에만 만족하면 되는 서비스, 이런 정도로는 당연히 내가 뭔가 챌린지하게 다가오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 자랑할 만한 멘트가 생각이 나질 않는 거죠. 자, 그렇다면 다들 똑같이 하는 이런 토익 example을 넘어서 어떤 것들을 해보면 좀 새로운 시도들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몇 가지 해봄직한 시도들이나 몇 가지 키워드들을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당연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언 드리는 건 이걸 전부 하시라는 것도 아니고 현업자 수준으로 익히라는 것도 아니에요. 이 중에 본인이 재밌어 보이는 것들을 하나둘씩 골라서 현업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겪고 이렇게 해결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러기 위해 이런 직무들이 필요하구나, 이런 역량들을 요구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가면서 본인의 포트폴리오나 직무적인 방향성을 완성해 나가라는 뜻이에요. 이런 것들을 인식하고 공부하는 과정만 겪어도 정말 상위 10%의 신입이 될 수 있다고 보장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프로젝트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머신러닝이 하나의 제품이나 서비스 단계로 완성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다음과 같이 5개로 구분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이고요. 두 번째는 문제와 모델을 설계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모델을 학습시키고 실험하는 과정이고요. 네 번째는 모델을 최적화하고 배포하는 것.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서비스로 개발하는 거예요. 각각의 단계를 제가 차례로 짚어보면서 몇 가지에 대한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단계예요. 현업에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마주치는 데이터들은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토이 프로젝트와는 다르게 일단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에서조차 어려움이 많을 거고요. 기껏 수집한다고 하더라도 그 데이터의 수가 상당히 부족하거나 클래스 불균형 같은 문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직접 한번 재현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용한 이미 잘 축적된 데이터 셋들을 일부러 덜 사용하고 불균형하게 사용을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부족한 환경, 데이터가 불균형한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낸 후에 이런 상황에서는 실제로 어떤 식으로 성능을 최대한 개선해내는지에 대해 고민해보고 이런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내 데이터를 한번 시각화해서 분석해보고 어떤 데이터가 얼만큼 부족한지 한번 비교 분석을 해본다던가 어그멘테이션, 원클래스 러닝, 신테릭 데이터 같은 기법들을 찾아보시고 실제로 데이터가 불균형한 사례들을 스스로 비교 정리를 하고 재현해보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좋은 포트폴리오가 되겠죠.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은 라벨링이 다 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다루거나 라벨링이 아주 쉬운 클래시피케이션 정도의 문제만을 시도해보곤 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머릿속으로 잘 아시는 거죠. 데이터 라벨링은 아주 귀찮고 비용이 큰 작업이라는 사실을요. 특히나 단순 분류를 하는 게 아니라 세그멘테이션, NLP, 음성인식과 같은 문제는 더더욱 눈앞이 깜깜해질 건데요. 이렇게 내가 생각해도 귀찮아서 하기 싫은 일들이 바로 산업에서는 피해갈 수 없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도전을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많거나 라벨링이 상당히 힘든 경우에 이를 어떻게 라벨링하고 관리할지에 대해 고민을 해보고 이를 편하게 해주는 GUI 툴을 만들어 보는 거죠. 본인이 관심 있던 서비스 개발 스택이 있다면 이 기회에 한번 활용돼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주제를 정하면 비슷한 사례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클론 코딩을 하기도 좋을 겁니다. 자, 그리고 잊지 마시면 데이터 자체도 비싸고 데이터 라벨링을 하기도 힘든 분야가 현업에는 존재할 거라는 사실을 아마 떠올릴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라벨링의 효율성에 대한 의문도 드셔야 돼요.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최소한의 라벨링으로 최대한의 효용을 내는 경제적인 방법이 있나 없나에 대한 궁금증도 생길 수 있겠죠. 그렇게 찾아보시면 자연스럽게 액티브 러닝, 세미 슈퍼바이드 러닝과 같은 키워드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문제와 모델을 설계하는 단계예요. 사실 이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완전 연구 쪽을 지향하지 않는다면 뭔가 새로운 것들을 해보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잘 구현되어 있는 모델들이나 어떤 설계 테크닉들을 한번 찾아서 정리해보시고 이를 재현해보는 훈련이 가장 좋습니다. 모델 재현이 가능하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논문을 분석을 할 수 있고 이를 직접 구현할 정도로 기반 지식이 갖춰져 있다라는 걸 나타내기 때문에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모델들을 정리를 해서 구현해보는 훈련만으로도 좋은 포트폴리오가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문제들을 접하는 방법 중 하나는 케글 컴피티션을 활용하는 건데요. 케글 컴피티션을 참여하다 보면 이런 새로운 데이터나 새로운 문제들을 다루는 경험을 많이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모델을 학습하고 실험하는 단계를 생각을 해볼게요. 자, 가장 간단하게는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모델을 빠르게 학습할 수 있을지, 아니면 같은 시간을 투자해도 더 나은 성능을 보이는 모델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부터 시작을 하면 좋겠죠. 단순히 파라미터를 바꿔가면서 노가다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노가다를 대신해 줄 수 있는 학습 스크립트를 한번 짜보고 나아가서 파라미터 서치나 AutoML과 같은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도 있겠죠. 아니라면 학습 속도를 가속화할 수 있는 퀀타이제이션이나 효율적인 트랜스퍼 러닝, 인크리멘탈 러닝과 같은 기법도 한번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런 시도를 반복하면 분명히 현업과의 마찬가지의 문제를 겪게 될 텐데요. 데이터는 계속 변하고 쌓여가고 모델 구조도 변하고 내 실험 결과들도 계속 늘어만 갈 겁니다. 그럼 대체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검증, 기록할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람 손이 좀 덜 들게 자동화할지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나가 보세요. 이렇게 많은 모델들을 다 어떻게 평가하고 테스트하고 히스토리를 관리할지, 서비스적으로 좋은 모델이란 무엇인지 고민을 하면서요. 자, 일부러 데이터들을 나누어서 조금씩 스토리지에 추가되게 자동화 스크립트를 만들어준 다음에 이런 이벤트들이 발생할 때마다 벌어져야 될 일들을 하나의 자동화된 플랫폼으로서 만들어보자 라는 식으로 뻗어나가면 자연스럽게 MLOS와 같은 키워드에 여러분들은 도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모델의 배포와 최적화 단계입니다. 앞서의 과정들을 통해서 드디어 내가 원하는 모델이 선택이 되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결과적으로 하나의 소프트웨어로서 제공을 해야겠죠. 모델만 고객에게 던져주고 많은 비즈니스를 할 게 아니라면요. 자, 그러면 어떤 환경으로 제공을 할 수가 있을까요? 백엔드 서버에 서빙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직접 유저의 PC나 모바일 같은 클라이언트 환경에 배포를 해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환경에서 어떻게 잘 배포를 할 수 있을지 보안과 패키징에 대한 고민도 하게 될 것이고 각각의 로컬에서 조금 더 효율적인 출을 할 수 있게 모델 컴파일링이나 퀀타이제이션과 같은 성능적인 고민도 하게 되겠죠. 그 환경이 유저의 API 요청을 받는 백엔드라면 동시에 여러 유저가 한 번에 많은 요청을 하면 어떻게 하지라는 물음부터 던지고 비동기 메시지 큐나 아니면 캐싱 같은 키워드도 찾아보게 될 겁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인 서비스 개발 단계로 가면 앞에서의 배포된 모델을 어떻게 활용해야 유저가 느끼기에 느리거나 불편하지 않은 서비스가 만들어질 수 있는지 고민해 볼 수가 있겠죠. 모델의 크기가 크다면 이걸 언제 로드하고 릴리즈 해야 될지, 어떻게 업데이트 받을지와 같은 성능적인 고민도 해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만약에 사용되는 유저의 패턴에 따라서 개인화된 서비스를 만들어 보고 싶다. 이렇게 개인화된 로컬 학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같은 키워드도 찾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많은 분들이 데이터 쪽 직군들이 수학적인 연구나 분석만 중요할 거라고 오해를 하곤 하는데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생각과 다르게 대부분의 종사자들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을 뗄래야 뗄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분석이나 연구만 하더라도 대용량 데이터를 다루기 위한 기술, 알고리즘의 재현을 위한 프로그래밍을 필요로 하는 걸 차차 하더라도
결국 소프트웨어 형태로 제품을 만드는 이상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신입 채용에서 CS 지식에 대한 테스트나 코딩 테스트, 그리고 과제 전형들은 빠지지 않는 요소죠. 그리고 신입에게 가장 중요한 취업 루트 중 하나인 공채에서는 이런 경향이 더더욱 두드러집니다. 많은 분들은 결국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에 대해 이해를 잘 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 개발 직군과의 뭔가 다른 벽을 두지 마시고 공유되는 CS 지식이나 코딩 테스트에 대한 공부는 꼭 해두셔야 됩니다. 아마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공부할지 막막해 하시는 구직자분들도 많을 텐데요. 그런 것들을 저도 잘 알기 때문에 이 영상을 통해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진행하는 이어드림 스쿨 과정을 추천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를 드릴게요. 이어드림 스쿨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무료 인공지능 교육과정이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싶었던 이유부터 빠르게 훑어볼게요. 먼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부분의 내용들을 하나의 교육과정에서 장기적으로 다뤄준다는 점입니다. 기초 프로그래밍뿐만 아니라 컴퓨터 공학 지식과 코딩 테스트 대비도 하나의 별도의 과정으로 다루고 있고요. 무엇보다 직무적으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경험해 볼 수 있는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단순히 기초 수학을 조금 공부하고 뻔한 토익 의젠플을 구현하고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데이터 사이언스, 데이터 엔지니어링, MLOPS와 같은 구체적인 직무 경험들을 한 번씩 해볼 수가 있고 실제 기업과 연계해서 산업의 데이터를 다루어 보거나 케글 컴페티션과 같이 혼자 공부할 때는 접해보기 힘들었던 것들을 경험해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총 4단계로 나누어서 교육, 기업 연계 프로젝트, 케글 실습, 취업과 창업 연계의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물론 이게 가능한 이유는 최대 10개월이라는 다소 긴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반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누구나 다 좋은 취업을 할 수 있다는 과장된 홍보 문구보다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다양한 교육을 해주는 트랙이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혼자 공부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꼈던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가 카이스트의 교수님들이나 연구원분들 뿐만 아니라 케글을 포함한 다양한 관련 대회 상위권자분들이 실제로 교육과 멘토링에 직접 참여를 하시고요. 보충반과 스터디도 함께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최근에 제가 이어드림 스쿨에서 포트폴리오와 관련된 특강을 진행을 하며 몇몇 분들을 만난 적이 있는데요. 확실히 이 정도면 진짜 잘 준비하고 있구나 싶었던 분들이 되게 많았어서 제가 제 채널을 통해 이 과정을 추천해드려도 되겠다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어드림 스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실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제가 영상 정보와 댓글에 자세한 정보를 링크로 남겨두겠지만 많이 궁금하실 만한 내용들을 제 영상 내에서 따로 빠르게 요약을 해드릴게요. 자, 이어드림 스쿨은 만 39세 이하의 졸업 예정자 혹은 기졸업자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요. 다만 교육기간 당시에는 기업에 재직 중이어서 안 된다라는 조건은 있습니다. 전 과정은 당연히 무료로 진행되고요. 온라인 과정 100명, 오프라인 과정 100명으로 총 200명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상황에 맞는 과정에 지원을 할 수 있고 또 많은 인원을 선발하기 때문에 지원 조건에 맞으시는 분들은 꼭 지원해 보시기를 추천드려요. 참, 이번 기수의 지원 마감일은 3월 6일이고요. 얼마 남지 않았으니 빠르게 신청해 주시고 혹시 시간이 맞지 않으신다면 다음 기수를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영상에서는 인공지능 분야를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하고 싶었던 조언들을 담았고 추천드리고 싶은 이어드림 스쿨에 대한 소개를 담았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리고요. 이 영상에서 다루지 않았던 내용, 다루었던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건 다 댓글로 달아주시면 또 이런 것들을 모아서 다른 좋은 영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